무조건 먹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 아까운 돈은 쓰고 있다 이 정도. 안녕하세요. 잘해드원 앙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발 영양제 이거 한번 다뤄볼 거예요. 제가 진료하다 보면 와, 이 진짜 쓸데없는 영양제 많이 먹고 있다 이런 분 정말 많이 봐요. 비오틴부터 시작해서 뭐 비타민, 뭐 폴레이트, 코발라민, 셀레니움 뭐 이런 거 왜 먹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도대체 영양제들 근거가 어디 있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정말 비타민들 중에 꼭 먹어야 될 영양제는 뭐가 있는지, 챙겨야 될 미네랄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논문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짚고 갑시다. 제일 중요한 거 비타민 D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특히 여성분들 검사해보면 철분이 부족하다. 철분이 부족하면 모발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분제는 꼭 필요하다. 철분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해야지 흡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철분과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하는 게 탈모에 꼭 중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비오틴, 뭐 셀레니움, 구리 이런 것들 솔직히 대부분의 탈모인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건지는 이제 본론에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탈탈! 오늘 인용할 논문은 어디에 퍼블리시된 논문이냐? Dermatology Therapy라고 하는데 출판된 논문이고 제목은 The Role of Vitamin and Mineral in Hair Loss 하고 The Review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탈모에서 미네랄과 비타민의 역할이라는 제목이고 리뷰라는 논문을 리뷰 논문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은 연구자가 논문 하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미네랄과 비타민에 관련된 논문들이 수백 개가 있잖아요. 그 수백 개를 통찰력 있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논문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한다. 이게 리뷰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 제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테이블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크로뉴트리언트라고 되어 있고 TE/AGA라고 되어 있잖아요. TE라는 거는 탈로젠 에비뷸움을 말하는 거예요. 휴지기 탈모. 그리고 AGA는 안드로제닉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안드로겐 탈모. 흔히 말하는 M자 생기고 정수리 빠지고 하는 남자에서는, 여성형 탈모에서는 이 가르마 갈라지면서 점점 두피가 보이는 흔히 말하는 그런 탈모를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점적으로 볼 거는 휴지기 탈모와 안드로겐 알로페시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모를 중점적으로 볼 거고 이제 미네랄, 비타민 하나 따져가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비타민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Study results are conflicting, but most authors agree on supplementing vitamin D in patients with hair loss and vitamin D deficiency. 이 말은 스터디 리저트 연구 자체는 약간 컨플릭팅은 있긴 해요. 컨플릭팅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most author 많은 저자들이 탈모가 있고 그리고 비타민 D 결핍이 있으면 비타민 D를 공급하는 거에는 동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발 이거 다 케라틴이에요. 케라틴. 근데 이 케라틴을 형성을 촉진하는데 비타민 D가 필수예요. VDR 리셉터라고 모발에 그런 리셉터가 있는데 거기에 비타민 D가 딱 붙어서 케라틴 형성을 팍팍팍 촉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어때요? 햇빛 쐬러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양산 써, 선크림 발라.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D 검사해 보잖아요. 10명에 8명은 비타민 D 다 부족해요. 아주 부족한 분들이 있고 조금 부족한 분들이 있고 그 정도 차이일 뿐이지 다 부족해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탈모인이라면 비타민 D는 꼭 복용해야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철분과 페리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페리틴은 철분이 충분하면 몸속에 저장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분이 충분하게 흡수되고 나면 저장되는 철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철분이 부족해지면 저장철에서 계속 꺼냈어요, 철을. 그렇게 하다가 극심하게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장철도 완전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Most authors agree on iron supplementation in patients with iron or ferritin deficiency and hair loss. 자, 탈모가 있고 철분이 부족하고 저장철이 부족하면 철분을 채워줘야 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그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면 되게 두루뭉실한 얘기 같고 뭐 당연한 소리 같잖아요. 부족한데 채워줘야 된다는 건 당연한 소리 같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대부분 여성형 탈모 고객들 오셔갖고 물어봐요. 혹시 빈혈 같은 거 있냐 없냐 물어보면 대부분 없대요. 대부분 없다고 하는데 막상 제가 뭐 미녹시딜도 처방하고 PRP는 이제 주사 치료를 말하는 건데 자기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기에 돌려서 이게 성장인자가 여기 모인단 말이에요. 이 성장인자를 이제 두피에 주입하는 게 이제 PRP라고 하는 치료인데 이런 치료를 막 병합을 하거나 아니면 경구용 미녹시딜 이런 탈모 치료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가 피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피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뭐가 있냐? 철결핍성 빈혈이 있든지 아니면 저장철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앞에 말한 비타민 D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걸 제가 자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성 탈모인 여기 가르마가 좀 넓어진다든지 뭐 머리가 좀 자주 빠진다든지 탈락량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분들 꼭 철결핍성 빈혈이 있진 않는지 그리고 몸에 저장철 페리틴이라는 수치가 충분히 높게 유지되는지를 꼭 체크하는 것을 제가 권유드릴게요. 어느 정도 높은 레벨로 유지가 되고 있어야지 미녹시딜을 먹고 바르고 그 외에 뭐 보톡스, PRP, 엑소좀 여러 개의 그 보조적인 치료를 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 저장철 필수적인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치료를 막 병행한다고 해도 효과를 크게 못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 낭비, 돈 낭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탈모 치료를 하기 전에 꼭 미네랄 수치, 특히 철분 수치, 저장철 수치를 확인한다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타민 C. Crucial in patients with hair loss associated with iron deficiency. 이렇게 돼 있네요. 철결핍이 있는 탈모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 제가 앞에 이미 그 철결핍성 빈혈, 저장철 부족하면 탈모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을 수 있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검사해보고 탈모 당연히 철을 먹겠죠. 철분제를 먹게 되는 경우는 비타민 C와 같이 복용하는 게 철분제의 흡수율을 쫙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철분제 먹으면 비타민 C는 같이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오틴. Biotin level can be low in patients complain of hair shedding. 이렇게 돼 있네요. 머리가 빠지는 사람들에서 비오틴 레벨을 측정해 봤더니 낮은 경우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Efficacy of supplementation not supported by evidence-based trial. 에비던스 베이스 된 어떤 시도 연구에서는 비오틴을 그 충족하고 채워주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Exogenous biotin interfere with some lab test, creating false negative or false positive result. 비오틴을 외부에서 공급되고 먹고 하는 것들이 랩 테스트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랩 테스트 오류가 발생해서 거짓 양성과 거짓 음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 아마 지금 보시고 있는 구독자분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비오틴 하는데 여러분 비오틴이 도대체 뭐예요? 비타민 B7입니다. 비타민 B7. B계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비타민 B7이 어디에서 흡수하냐? 소장에서 흡수해요. 그러면 과연 그게 부족한 사람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비타민 B7, 비오틴이 부족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사람들은 보통 소장을 절제했다든지 극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아예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들 아니면 크로운 디지즈처럼 소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어떤 흡수장애, 흡수 자체를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오틴이 몸에 부족할 리가 없어요. 부족할 리가 없기 때문에 보충할 필요가 없어요, 대다수는. 그런데 어떻게들 하시죠? 그냥 비오틴이 탈모에 좋다고 막 알려져 있으니까 비오틴을 먹게 되는 거죠. 맞죠? 조금 먹는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부족할 리도 없지만 조금 먹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먹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 아까운 돈은 쓰고 있다 이 정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오틴을 엄청 많이 고용량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는데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비오틴이 랩 테스트 에러를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대표적인 에러를 일으키는 랩 테스트가 갑상선 검사. 갑상선 검사에 비오틴을 고용량을 먹고 있으면 에러를 일으켜서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는데 문제를 일으킨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용량을 먹고 있는 경우 심근경색을 일으켰을 때 올라가는 트로포닌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도 극심한 에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호르몬 검사조차도 에러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 비타민 비오틴을 고용량을 먹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비오틴을 굳이 복용을 할 필요는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고 고용량은 절대 복용하지 마라 라고 저는 얘기를 드려요.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비타민 E는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이트 안 available. 근거가 별로 없어요. 데이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 E와 헤어로스와의 어떤 결론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징크, 아연 역시도 데이터가 조금 일괄적이지 않고 결론 도출하는 게 되게 랜덤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딱 컨시스턴한 일관적인 답은 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징크 역시도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알면 돼요. 징크 역시도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징크 역시도 부족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만 징크 역시도 모발 성장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긴 하거든요. 만약에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걸 해서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완전 굶는 상태라면 그것 때문에 뭔가 모발 성장을 안 되고 머리도 빠지고 미녹시딜 먹고 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뭔가 성장이 잘 안 돼,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라고 하면 징크는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야 된다. 혹시 셀레니움 먹고 계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셀레니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Toxicity can cause hair loss. There are no data to recommend screening. 셀레니움은 확인할 필요 없다. 그리고 셀레니움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머리가 오히려 빠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셀레니움 많이 먹지 마세요, 머리 빠져요. 이제 다른 계열 비타민, 리버플라민은 비타민 B2를 얘기하는 거고, 폴릭애시드는 비타민 B9을 얘기하는 거고, 코발람이 비타민 B12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비타민 B 계열들은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 비타민 B 계열들이 부족할 리가 없어요. 왜냐? 이 비타민 B 계열들이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챙겨 먹을 이유가 없다. 잘 먹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고 뭐 크게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B가 부족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지만 특수 케이스들이 있죠. 어떤 케이스? 소장을 절제했다든지 위고비 마운자로 맞아서 극심하게 완전히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위절제술을 했다든지 흡수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만 검사해서 확인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외의 대다수의 탈모인들에게서는 보충할 필요가 없는 비타민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쓸데없는 데 돈 낭비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정리. 남성형, 여성형 탈모 다 비타민 D는 무조건 챙겨 드세요. 얼마 이상? 최소 2000유닛 이상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성형 탈모에서, 그리고 휴지기 탈모에서는 꼭 빈혈 확인하기, 저장철 확인하기, 그리고 부족하면 충분하게 철분제 먹어서 채워주기. 자, 세 번째, 철 결핍성 빈혈이 있어서 철분제 채워줄 때는 비타민 C 꼭 먹기. 네 번째, 비타민 B 계열들 있죠. 비오틴부터 시작해 폴레이트, 코발라민, 리버플라민 이런 것들 대다수의 사람들에서는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비타민 B 계열들은 먹을 필요가 없어요. 비오틴 가닥에 섭취하면 랩 에러 일으켜요. 갑상선 검사 이상해지고, 우리가 말하는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 질환 진단할 때
그 결과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극심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휴지기 탈모, 안절 탈모 막 가속화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미네랄 검사, 비타민 B 검사가 필요해요. 왜냐? 극심하게 부족하면 탈모가 생길 수도 있고 채워줘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셀레니움, 비타민 A 어떻게 된다? 많이 먹으면 머리 빠져요. 제가 뭐 어려운 내용 쭉 정리해봤는데 잘 이해가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영양제 뭔가 부족하면 먹는 거고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한 번 더 논문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제가 정리한 내용 한번 쭉 잘 이해를 하셔갖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그런 영양제만 드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탈모인이라면 앙 박사만큼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 머리를 지킬 수 있다. 전 국민이 앙 박사만큼 아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